안녕하세요.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Y골프 제 11번째 샷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는,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고생하는 슬라이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동안 10가지 주제들, 10가지의 그런 원리나 그런 이유에 대한 설명 중에 슬라이스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초보 골퍼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 공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는 대부분 오른쪽으로 공이 가죠. 그냥 곧바로 가는 것을 이제 푸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간 휘어서 가는 것을 페이드나 많이 휘는 것을 슬라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기 나온 김에 설명을 드리면, 간단히 공의 구질로 봤을 때 공을 이쪽으로 친다고 하면 그냥 곧바로 치는 걸 스트레이트, 오른쪽, 왼쪽 이렇게 있으면, 가다가 공이 이렇게 휘는, 이게 조금 휘는 걸 페이드라고 합니다. 페이드. 많이 휘는 거를 슬라이스라고 하고요. 조금 왼쪽으로 휘는 걸 드로우라고 하고요. 드로우, 그 다음에 많이 휘는 거를 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의 구질은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고요. 가운데로 치는 걸 스트레이트 볼이라고 하지만 농담 삼아 미라클이라고도 합니다. 골프에서는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이런 샷의 종류 중에 오늘은 이 슬라이스, 많은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는 슬라이스에 대한, 왜 슬라이스가 나는지, 슬라이스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인드 골프도 맨 처음에 마인드 골프는 골프를 처음에 레슨을 한 2개월 정도 배웠거든요. 나머지는 대부분 그냥 혼자 독학한 편인데요. 처음에 한 2개월을 배우고 처음 골프장에 이제 데뷔 라운드를 간 거죠. 처음 골프장에 나갔는데, 그래도 실내 연습장에서 치다가 소위 얘기하는 인도어에서 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이 좁은 공간에서 이 앞에 그물 같은 거 놔두고 이렇게 치는 인도어만 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공이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지를 모르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처음 골프장에 가서 티샷을 치고 여러 번 이제 티샷을 치는데 공이 다 이렇게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소위 얘기하는 슬라이스죠. 슬라이스 형태로 계속 날아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유도 모르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마인드 골프가 지금 이제 레슨도 하고 다른 이제 아마추어 분들이 이렇게 치는 것도 보니까 이제 원리적으로 대부분 처음에 골프를 치면 슬라이스가 나는 것, 그리고 슬라이스나 이런 쪽 오른쪽 푸시,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기준으로는 이쪽으로 가는 그런 공들이 너무나도, 이게 인간이라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게 정상이더라고요. 오히려 오른손잡이가 처음에 쳤는데 왼쪽으로 많이 갔다, 이게 비정상인 것 같습니다. 일종의.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고,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왜 그게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이 또 이렇게 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건지는 이 마인드 골프의 지금 Y 골프를 11번째 샷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슬라이스로 고생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도 고생을 할 때도 있고, 또는 이제 마인드 골프도 가끔 이렇게 필드 라운드를 갔다가 칠 때 보면 간혹 악성 슬라이스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악성 훅이 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는 이쪽 슬라이스, 이쪽의 계열에서 이제 고수 쪽으로 갈수록 이제 드로우, 훅 이런 쪽으로 가는데, 타이거 우즈의 내용을 썼던 행크 헤이니가 썼던 책인 것 같은데요. 빅 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 미스라는 책에 보면 이 빅 미스라고 하는 것은 타이거 우즈의 훅을 빅 미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빅 미스, 이 훅이, 그러니까 잘 치는 선수 같은 경우는 손목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훅 구질이 많이 납니다. 하지만 아마추어들 같은, 이제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스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오늘은 그럼 슬라이스가 왜 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이 슬라이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나는지 알면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만큼 줄이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 어떠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원리를 알려드리는 게 마인드 골프, Y 골프의 그런 방식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해가 되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한번 자신이 생각을 해서 현재 스윙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거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보라는 것이고요. 이 슬라이스라는 것은 마인드 골프가 골프 샷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요라는 그런 Y 골프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슬라이스는 어떠한 타구의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래서 그 당시에 설명했던 거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직선 공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또 휘는 공이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휘는 공, 이렇게
해서 볼 플라이트 로우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공의 탄도 법칙이죠. 볼 플라이트 로우. 그래서 공 탄도 법칙이라는 볼 플라이트 로우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런 공이 어떻게 날아가는 그런 방식, 그리고 또 공이 어떻게 날아가다가 휘어지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볼 플라이트 로우 기준으로 보면 공이 어떻게 날아가고 휘는 것은 어떠한 그 법칙이 있습니다. 그 볼 플라이트 로우가 결정되는 크게 두 가지는 그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첫 번째가 스윙 패스입니다. 그래서 그 클럽이 어떻게 지나가는 스윙 패스고요. 간단히 얘기를 드리면 이 공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in to in, 그리고 inside to out, in to out swing, out to in swing,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클럽 페이스. 클럽 페이스가 어떤 모양으로 맞았느냐랍니다. 그래서 이제 공을 맞추는데 공이 있으면 클럽 페이스가 이 타겟 방향의 직각, 이 직각으로 맞은 걸 스퀘어로 맞았다고 하고요. 스퀘어. 그리고 만약에 클럽이 이렇게 닫힌 거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날아간다. 왼손잡이는 반대겠죠. 이렇게 되는 것을 클로즈라고 하죠. 클럽 페이스가 클로즈 됐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것을 오픈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조합으로 여기 세 가지, 여기 세 가지의 조합으로 총 9가지의 샷이 나온다라는 게 볼 플라이트 로우가 얘기하는 것인데요. 이 슬라이스는 이것 중에서 이제 실제 우리가 공을 컨택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공이 스윙 패스 기준으로는 아웃 투 인,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맞았을 때, 그러니까 스윙 패스 기준으로는 클럽이 공에 있는, 여기서 치면은 공이 있고 클럽이 공보다 먼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 상태 중에서 클럽 페이스는 오픈 상태로 맞았을 때 이제 슬라이스가 나기, 이런 형태, 그러니까 왼쪽으로 출발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슬라이스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슬라이스는 어느 쪽으로 출발하든지 간에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은 상태고요. 그게 이제 좀 깎여진 이런 형태로 맞는 것을 이제 그 슬라이스에 이제 나타나는 형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스윙 패스가 어떻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스윙의 어떠한 경로가 어떻게 나타났고, 클럽 페이스가 어떻게 맞았다라는 거를 알게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공을 임팩트 할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스퀘어로 맞아야 되는데, 타겟 방향의 직각으로 맞아야 되는데, 이게 클럽이 열려서, 약간은 열리고, 클럽을 이렇게 깎아서 맞으니까 공을 이렇게 깎아서 공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날아가다가 오른쪽으로 휘는 것을 슬라이스라고 하죠. 그러면 왜,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거죠. 왜 첫 번째, 왜 클럽, 스윙 패스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지, 그것과 두 번째는 왜 클럽 페이스가 열려서 맞는지, 물론 이게 두 개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윙 패스가 이제 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떨어지는 거는 우리가 뭐 스윙을 할 때 레슨 프로님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렇게 겨드랑이를 붙여라, 뭐를 이렇게 몸 안쪽에서 인사이드 아웃으로 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아웃 투 인이 나오는 것은 첫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백스윙 탑에서 클럽을 이렇게 빨리 치려고 하는, 던지려는, 이 캐스팅이라고 하죠. 캐스팅, C-A-S-T. 캐스트라고 하는데, 캐스팅이라고 하는데, 캐스트가 던진다라는 뜻인데, 그 실제 어떠한 클럽을 던지는, 이 클럽 헤드를 백스윙 탑에서 던지는 행위가 이제 캐스팅입니다. 아무래도 캐스팅을 하게 되면 그 현상적으로 이 오른쪽 겨드랑이가 붙지 않죠.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붙지 않고요. 좀 과장해서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유지를 하라고 하는 건데, 실제 이걸 유지한다기보다는 클럽, 이 백스윙 탑에서 커킹을 과도하게 하지 않으면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오버스윙, 소위 얘기하는 이렇게 백스윙 탑에서 이 손목을 많이 꺾는 이런 오버스윙이 되면은 여기서 힘들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던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어떤 신체의 어떤 부분이 힘들면은 빨리 이렇게 제자리에 오려고 하는 것처럼 백스윙에서도 몸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 너무 무리하게 꼬았다든지 아니면 손목도 오버커킹 했다든지 그러면 이제 던지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빨리 풀고 싶어서. 그런 이제 캐스팅이 시작이 되면은 실제 클럽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킹이 유지되고 내려오기 전에 이미 클럽이 던져지면서 스윙 궤도가 아웃 투 인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게다가 오른손잡이는 아무래도 오른손 쓰는 게 훨씬 편하기 때문에 치려고 할 때 이렇게 어깨로 치려고 하는데, 실제 골프 스윙은
커킹을 잘 유지했다 임팩트 전에서 팔이 이제 손목이 이제 탁 펴지면서 손목에 로테이션 되는 그 가속도로 이제 좀 더 치는 그런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인 스윙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백스윙 탑에서 캐스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캐스팅을 던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커킹도 오버하지 않고 턴도 그렇게 아주 오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게 되면 이러한 캐스팅은 좀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이제 아웃인의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요. 실제 백스윙을 할 때 우리가 턴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스윙 때 이 턴을 해야 이쪽에 공간이 있어서 우리가 백스윙에서 올라갔던 그 클럽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는 공간이 이쪽에 생기는데요. 이게 만약에 백스윙 안 하고 그대로 올리면 칠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내려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턴을 많이 하라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턴을 많이 하게 돼 백스윙 때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턴을 많이 할 때 이쪽 오른쪽에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안쪽에서 또는 크게 바깥쪽으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턴을 했을 때 이쪽 공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필드를 나갈 때 아마추어 분들은 대부분 주말 골퍼이기도 하고 티타임을 이렇게 프라임 타임 그 10시나 11시 이렇게 날씨가 좋은 아침 그 한참 따뜻할 때라든지 좋은 날씨에 치는 것보다는 새벽에 또 이른 새벽이면 또 여름은 좀 괜찮지만 보통 이제 가을이나 겨울, 봄 되면 이제 춥잖아요. 그렇게 이제 새벽에 이른 라운드 또 이렇게 몸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 이제 스윙을 하게 되면 대부분 이게 턴을 충분히 하지 못해서 아웃인으로 칠 확률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그대로 올라가서 턴을 안 하는 상태에서 치면 당연히 이렇게 앞쪽으로 칠 확률이 높겠죠. 그러면은 이제 스윙 패스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스윙 패스에 영향을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은데요. 뭐 백스윙하고 다운스윙 할 때 오른발을 빨리 이렇게 넘어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오른쪽 몸이 앞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소위 얘기하는 엎어치는 그런 스윙이 될 수 있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은 초보자분들이나 많은 이 슬라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겪는 그런 거에 대표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는 차원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로 얘기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클럽 페이스는 이제 이렇게 아웃사이드 투 인으로 왔는데 클럽이 공에 이 맞을 당시에 이게 클럽이 약간 열려서 맞는 거죠. 그래서 클럽 페이스가 열려 맞는 이유는 어드레스한 상태에서는 클럽을 이렇게 스퀘어, 타겟 방향, 치는 방향에 클럽을 직각 방향으로 놓지만 실제 맞을 당시에 이렇게 열려서 맞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어드레스 했을 때 위치가 이렇게 있었으면 실제 맞을 때는 이렇게 맞는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방금 전에 보셨던 대로 원래 어드레스 했던 위치보다 이 손이 먼저 가고 클럽이 좀 나중에 온다는 겁니다. 물론 선수같이 잘 칠 때 보면은 원래 이 상태에서 약간 몸을 먼저 하체를 리드하고 손이 먼저 리드하는 그런 아이언 스윙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원래 어드레스 했던 위치보다 손은 먼저 갔는데 클럽은 뒤에 왔을 때 이렇게 클럽이 열리죠. 반대로 손은 나중에 갔는데 클럽이 앞으로 가면 클럽은 다 치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렇게 치면은 안쪽으로 치죠. 야구로 얘기하면은 여기서 칠 때 클럽을 야구 배트를 빨리 돌리면 공이 3루 방향으로 가고요. 왜냐하면 클럽이 이미 빨리 왔고 공이 나중에 맞으니까 안쪽으로 맞아서 3루 쪽으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투수가 굉장히 빨리 던지는 투수예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면 클럽이 늦잖아요. 그래서 맞으면 그때는 1루 방향으로 갑니다. 야구는 이렇게 1루로 가든 3루로 가든 살아서 나가기만 하면 되지만 골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치지 못하면 대부분 이제 에러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골프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클럽이 왜 어드레스 순간에 이렇게 스퀘어 쪽에 가깝게 맞지 못하느냐라는 것은 가장 큰 원인은 대부분이 다운스윙을 할 때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립을 강하게 잡아서 좀 더 세게 치려다 보면 아무래도 팔이 먼저 가고 클럽이 나중에 따라오죠. 자신이 아무리 이렇게 빨리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 아이언을 칠 때는 이렇게 그 커킹을 유지해서 뭐 도끼로 내려치라는 그런 전 마인드 골프는 그런 설명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클럽을 하향 타격으로 거의 찍어 치듯이 이렇게 치라는 느낌 때문에 그리고 커킹을 잘 유지하고 겨드랑이를 붙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을 이제 유지하려고 그립을 너무 강하게 잡는 거죠. 강하게 잡아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갖고 오려다 보니까 실제 여기까지 갖고 오는 거는 잘 유지가 됐는데 이 클럽이 너무 꽉 잡아서 이제 이 관성에 의해서 밀리고 이거는 이제 이 클럽 헤드는 그 상대적으로 좀 늦게 따라오기 때문에 실제 커킹은 잘 유지됐지만 칠 때 이 클럽이 열려 맞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손목이 자연스러워야 되는 겁니다. 그 선수들이 공을 치기 전에 손을 흔드는 동작이 있잖아요. 그걸 외글이라고 하거든요. 외글.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걸 외글이라고 하는데, 선수들은 이렇게 치기 전에 이렇게 클럽을 이렇게 흔드는, 그러니까 손목을 이렇게 흔드는, 이걸 외글링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손목을 최대한 가볍게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손목이 이렇게 딱딱하면 클럽도 이렇게 딱딱하게 움직이는 거죠. 손목을 이렇게 가볍게 움직여야 이 클럽이 이제 상대적으로 무겁게 되고, 클럽의 무게, 헤드 무게로 치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결국은 어드레스하고 이제 임팩트 다운스윙 올라가고 테이크어웨이, 백스윙 탑, 다운스윙하고 임팩트해서 손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찰랑찰랑 할 수 있을 정도로 움직여줘야 클럽 헤드 스피드가 생기고 클럽이 잘 로테이션이 되면서 클럽이 열려있던 상태에서 임팩트 스퀘어로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이 클럽을 좀 강하게 잡고 이렇게 딱 치려다 보면 손목이 먼저 가고 클럽 페이스는 열리게 돼서 대부분 이제 오른쪽으로 날아가거나 클럽이 열리고 또 아웃사이드로 치게 되면 슬라이스가 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대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에 초보 골퍼들 같은 경우 또 아니면 어떠한 긴장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립을 강하게 잡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을 빼라, 손목을 좀 가볍게 잡아라 하는데, 실제 뭐 어드레스 할 때는 가볍게 잡을 수 있지만 실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공이 어디에 위치, 뭐 예를 들어서 뭐 벙커에 있다든지 아니면 벙커가 눈앞에 보인다든지 아니면 워터 해저드가 보인다든지 그런 상황이 되면 자신이 좀 불안하면서 좀 더 세게 치고 멀리 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그립을 강하게 잡아서 강하게 치려고 하는데, 실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그렇게 되면은 커킹 유지하는 건 잘 될지 모르겠지만 릴리즈가 좀 느리게 되죠. 아무래도 손목을 꽉 잡았기 때문에 릴리즈가 느리게 되다 보니까 클럽 헤드가 좀 더 느리게 와서 열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거꾸로 클럽 헤드를 또 이제 빨리 닿게 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릴리즈를 빨리 하다 보면 캐스팅이 나타나가지고 공을 또 효율적으로 치지 못하죠. 결국은 이 두 가지 스윙에서는 스윙에서는 마인드 골프가 보는 스윙은 이 커킹을 잘 유지하는 것과 임팩트 존에서 이 커킹이 잘 풀어지는, 릴리즈하는 커킹이 잘 유지되고 그게 릴리즈되는 그 타이밍의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을 어떻게 일관적으로 잡고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이 우리가 이제 백스윙 탑에서 한 그 힘이, 그 클럽에 갖고 있는 그 힘이 공에 얼만큼 효율적으로 전달하느냐가 골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스윙을 일관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머지 이제 몸과 연결해서 같이 치는, 마인드 골프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스윙은 다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돼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겨드랑이를 유지하고 커킹 유지하는 것만 집중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그 전에 캐스팅이 되지 않아야 커킹이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 동작까지 잘 됐으면 그 다음 릴리즈가 잘 전달이 돼야 클럽이 이제 하향 타격으로 공에 잘 맞으면서, 꼭 아이언은 그렇지만 드라이버는 이제 최저점을 지나서 상향 타격으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의 스윙들, 그 다음 팔로우 스루, 그 다음 피니시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이어지는 하나의 전체에 이제 연결된 그런 스윙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슬라이스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또는 앞으로 슬라이스가 이렇게 자주 나신다면, 마인드 골프가 오늘 이야기한 자신의 어떤 스윙, 그런 패스, 어떻게 스윙이 들어가는 패스에서 클럽이 이렇게 바깥쪽, 몸의 공보다 더 먼 쪽에서 이렇게 쳐지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이제 오른쪽에 좀 더 턴을 많이 해서 오른쪽에 어떠한 공간을 좀 마련해가지고 좀 더 스윙, 그 클럽이 바깥쪽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클럽 페이스가 자꾸 이렇게 열려 맞는다면 조금은 좀 릴리즈 포인트를 좀 더 일찍 가져가는 형태로 해본다든지, 그런 형태로 해서 너무 한쪽에 과도하게 어떠한 동작을 하는 것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 물리법칙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공이 맞을 때 임팩트 당시에서 이렇게 맞으면 어쩔 수 없이 슬라이스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들을 한 번에 없애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줄여가는 자신만의 어떠한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게, 또 레슨을 받으신다면 이런 포인트에서 레슨 프로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어서
그런 걸 또 현재 자기 스윙에서 얼만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동작들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자신의 원래 그 풀 스윙보다는 조금은 이제 7~80% 정도 작은 스윙으로, 왜냐하면 풀 스윙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힘이 굉장히 크잖아요. 굉장히 큰 힘을 가졌을 때는 자신이 어떠한 변경을 하려는 데에서 워낙 큰 힘이 내려와서 그 조그만 그 변경의 포인트들을 바꾸기에는 좀 이 힘이 너무 커서 영향이 별로 잘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7~80% 정도의 스윙으로 먼저 연습을 해서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그런 느낌이 나오고 그런 궤도나 또 그런 클럽 페이스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걸 연습을 하다가 10개 중에 1개를 다시 원래 스윙대로 해본다든지 이런 형태로 스윙을 좀 고치거나 바꾸시려면 조금은 작은 스윙으로 먼저 연습을 하는 그런 습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인드 골프의 11번째 샷은 여러분들이 또 초보자분들이 특히나 더 많이 궁금해 하시는 슬라이스의 원인, 슬라이스는 왜 나는 것인지, 그러면 또 거꾸로 슬라이스는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런 볼 플라이트 로우라든지 그런 스윙 패스, 그리고 클럽 페이스, 또 전체 스윙의 관점에서 커킹을 유지하는 것, 캐스팅, 그리고 임팩트 존에서 릴리즈,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손목이 얼만큼 또 중요한지 등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다음번 12번째 샷까지 잘 지내시고요. 항상 마인드 골프가 이야기하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제 12번째 샷에서 만나요. 바이!